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토대장입니다. 제가 매일 준비하는 모든 분석 내용은 댓글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정리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별 핵심 포인트와 함께 조합 정보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KBO 첫 번째 경기, KT와 기아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KT는 이번 시즌 68경기에서 40승 1무 2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8푼 4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로 나쁘지 않지만 전날 기아전에서 3대 11로 크게 패하며 흐름이 한번 끊겼습니다. 기아는 이번 시즌 70경기에서 37승 1무 3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1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지만 최근 LG전부터 KT전까지 3연승을 만들며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KT 선발은 배재성입니다. 이번 시즌 5경기에서 2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중반입니다. 시즌 전체 성적은 평범하지만 6월 들어서는 10점 1이닝 2실점으로 내용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홈 평균 자책점이 7점대 후반으로 높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기아 선발은 황동하입니다. 이번 시즌 15경기에서 6승 1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은 2점대 후반으로 안정적이고 원정에서도 4승 무패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KT전에서도 7이닝 무실점으로 강한 내용을 남겼습니다. 양팀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KT는 여전히 타선 힘이 있는 팀이지만 최근 2경기에서 1점, 3점에 그치며 득점 흐름이 살짝 꺾였습니다. 기아는 최근 10경기 득점력 자체는 아주 높지 않지만 최근 3연승 과정에서 타선 집중력이 살아났습니다. 특히 전날 KT전에서 15안타 11득점을 만들며 분위기를 확실히 바꿨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KT가 5승 1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다만 전날 경기에서는 기아가 11대 3으로 완승했고 기아 타선이 KT 마운드를 제대로 공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즌 맞대결은 KT가 앞서 있지만 현재 흐름은 기아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배재성이 6월 들어 반등했지만 홈에서 불안한 기록이 있고 기아 선발 황동하는 KT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선발이 최근 크게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어서 전날처럼 점수가 크게 열리기보다는 조금 낮은 흐름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기아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두 번째 경기 키움과 롯데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키움은 이번 시즌 71경기에서 26승 1무 44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5점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1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로 흐름이 좋지 않고 최근 삼성전부터 롯데전까지 4연패를 당했습니다. 롯데는 이번 시즌 68경기에서 27승 2무 39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5푼 7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1무 4패로 나쁘지 않고 전날 키움전에서도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키움 선발은 케니 로젠버그입니다. 이번 시즌 6경기에서 1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하나전에서는 5이닝 2실점으로 버텼지만 6월 평균 자책점은 5점대 초반으로 완전히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롯데 선발은 나균환입니다.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2승 6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2경기에서는 실점이 많아졌지만 원정 평균 자책점이 2점대 중반으로 홈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키움 타선이 최근 득점력이 떨어져 있다는 점도 나균환에게는 유리한 부분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키움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2점대 중반입니다. 마운드는 버티고 있지만 타선이 계속 답답하고 최근 4연패 기간에도 득점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롯데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초반입니다. 경기마다 기복은 있지만 키움보다 타선 기대치는 높고 최근 원정에서도 쉽게 밀리지 않는 흐름입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롯데가 4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고척에서도 롯데가 3대1, 3대1, 2대1로 3경기 중 2경기를 잡았고 키움 타선은 롯데전에서 평균 득점이 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 이름값과 최근 마운드 흐름만 보면 키움도 버틸 수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키움 타선이 너무 답답하고 롯데는 원정에서 나균환의 기록이 더 좋습니다. 다만 최근 맞대결의 낮은 점수로 많이 흘렀던 것과 다르게 로젠버그와 나균환 모두 6월 실점 변수가 있어 빠른 불펜 싸움으로 점수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 키움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세 번째 경기, LG와 두산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LG는 이번 시즌 69경기에서 43승 2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3패로 흐름이 좋고 전날 두산전에서도 3대2로 접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두산은 이번 시즌 70경기에서 34승 2무 34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중반, 평균 실점도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4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로 흐름이 들쭉날쭉하고 전날 LG전에서는 2대3으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LG 선발은 임찬규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7승 1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7승 1패로 흐름이 좋고 6월 평균 자책점은 1점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두산전에서도 4월과 5월 모두 1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두산 선발은 곽빈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5승 3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기아전과 롯데전에서 모두 6이닝 3실점 이하로 버텼고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도 2점대 후반입니다. 원정 평균 자책점도 2점대 중반으로 좋은 편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LG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6점대 중반입니다. 타선 힘은 여전히 좋지만 최근 기아전과 두산전에서는 득점이 조금 줄어든 모습도 있습니다. 두산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후반입니다. 타율은 나쁘지 않지만 득점 연결이 꾸준하지 않고 LG전에서는 매번 한두 점 차 접전 흐름이 많았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LG가 5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특히 LG는 두산 상대로 평균 실점이 낮고 최근 맞대결도 3대2, 2대3, 6대1처럼 대량 득점보다는 마운드 싸움 성격이 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팀 선발 모두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임찬규는 6월 안정감이 매우 좋고 두산전 강점도 있습니다. 곽빈 역시 원정에서 안정적이고 LG 타선을 상대로 쉽게 무너질 투수는 아닙니다. 승패보다는 득점 흐름을 낮게 보는 쪽이 더 좋아 보이고 양팀 모두 선발 싸움에서 초반부터 크게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네 번째 경기, NC와 SSG의 맞대결입니다. NC는 이번 시즌 67경기에서 32승 1무 34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도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9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3패로 흐름이 좋고 전날 SSG전에서도 9대3으로 승리하며 홈에서 강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SSG는 이번 시즌 69경기에서 27승 2무 40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5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1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1승 1무 8패로 흐름이 많이 좋지 않고 마운드 실점이 계속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NC 선발은 김준원입니다. 이번 시즌 4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은 0입니다. 다만 아직 5점 2이닝만 소화한 표본이라 긴 이닝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불펜 운영이 빠르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SSG 선발은 토마스 해치입니다. 이번 시즌 1경기에서 4점, 1이닝 5실점, 평균 자책점 8점대 초반입니다. 직전 삼성전에서 피안타 8개를 허용했고 삼진도 1개에 그치면서 구위나 안정감 모두 아쉬웠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NC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후반입니다. 팀 타율도 3할 3푼을 넘고 있고 최근 홈 경기에서 하나와 SSG를 상대로 타선 집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SSG는 최근 10경기 평균 실점이 7점대 중반입니다. 타선은 어느 정도 점수를 만들 수 있지만 선발과 불펜 모두 흔들리는 흐름이라 경기 후반까지 실점 위험이 큽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NC가 3승 1무 2패로 앞서 있습니다. 특히 어제 창원 NC파크에서 NC가 9대3으로 승리했고 이번 시즌 맞대결도 평균 득점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승패보다는 득점 흐름을 보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NC는 타선 흐름이 워낙 좋고 SSG는 마운드가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NC 선발 김준원도 긴 이닝 검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불펜 변수가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마지막 경기, 한화와 삼성의 맞대결입니다. 한화는 이번 시즌 68경기에서 32승 2무 34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4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2승 1무 7패로 흐름이 좋지 않지만 전날 삼성전에서 3대3 무승부를 만들며 연패 흐름은 어느 정도 끊어냈습니다. 삼성은 이번 시즌 68경기에서 39승 2무 2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1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1무 3패로 흐름이 좋고 마운드 안정감도 하나보다 낮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하나 선발은 왕앤청입니다. 이번 시즌 14경기에서 5승 3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입니다. 시즌 전체 기록은 나쁘지 않지만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은 4점대 중반이고 6월에도 제구 흔들림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홈과 원정 기록이 크게 갈리지 않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삼성 선발은 장찬희입니다. 이번 시즌 16경기에서 4승 3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은 4점대 중반이지만 6월에는 12.2이닝 5자책으로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피홈런이 있는 투수라 하나 타선의 장타는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하나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초반입니다. 타선이 많이 가라앉아 있고 최근 NC 원정부터 득점 연결이 답답했습니다. 삼성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대 중반입니다. 아주 폭발적인 흐름은 아니지만 하나보다 타선 연결과 경기 운영이 안정적입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삼성은 한화 상대로 강했습니다. 한화는 삼성전에서 1승 5패로 밀려있고 특히 대전 홈 맞대결에서도 삼성에게 계속 고전했습니다. 다만 전날 3대3 무승부처럼 한화도 홈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즌 흐름과 맞대결은 삼성 쪽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화가 홈에서 반등을 노릴 수 있고 삼성 선발 장찬희도 완전히 압도적인 투수는 아닙니다. 왕앤청도 실점 관리는 가능한 투수라 승패는 한화의 반등을 조심스럽게 보고 득점은 양팀 선발과 불펜 변수를 감안해 오버 쪽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한화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첫 번째 경기 요미우리와 주니치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요미우리는 이번 시즌 65경기에서 34승 2무 29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도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이 푼구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2무 4패로 흐름이 크게 좋지는 않고 전날 주니치전에서도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주니치는 이번 시즌 65경기에서 23승 1무 41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3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지만 전날 요미우리 원정에서 승리하며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요미우리 선발은 휘틀리입니다. 이번 시즌 9경기에서 2승 3패, 평균 자책점 3점입니다. 6월 들어 2경기에서 12.1이닝 2실점으로 내용이 좋고 직전 세이브전에서도 6이닝 1실점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했습니다. 주니치 선발은 유다이 오노입니다.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5승 3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입니다. 시즌 전체로는 안정적이지만 직전 세이브전에서 6이닝 4실점으로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요미우리 상대로는 4월에 9이닝 1실점 비자책 승리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요미우리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초반입니다. 타선 폭발력은 크지 않지만 홈에서는 한 번씩 강타로 흐름을 바꾸는 팀입니다. 주니치도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중반입니다. 타율은 낮지만 전날 요미우리전에서 접전 승리를 만들었고 최근 원정에서도 완전히 무기력한 흐름은 아닙니다. 양팀 맞대결을 보면 이번 시즌 요미우리가 5승 4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다만 전날은 주니치가 도쿄돔에서 3대2로 승리했고 맞대결 자체는 접전 흐름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 안정감은 양쪽 모두 괜찮습니다. 유다이 오노의 시즌 성적도 좋지만 요미우리는 홈에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휘틀리의 6월 9위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득점력이 강한 팀은 아니지만 최근 맞대결에서는 5점 안팎에서 승부가 갈리는 흐름이 많았고 불펜 변수까지 보면 기준점이 낮다면 득점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 요미우리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두 번째 경기 야쿠르트와 히로시마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야쿠르트는 이번 시즌 65경기에서 35승 1무 29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6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7패로 좋지 않았지만 전날 히로시마전에서 9대2로 크게 이기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히로시마는 이번 시즌 63경기에서 23승 3무 3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2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1푼 3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이고 전날 경기에서 마운드와 타선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팀 선발을 살펴보겠습니다. 야쿠르트 선발은 마츠모토입니다.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5승 1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입니다. 시즌 내내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고 5월 히로시마전에서도 8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히로시마 선발은 모리시타입니다. 이번 시즌 11경기에서 5승 5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직전 라쿠텐전에서는 9이닝 무실점 완봉급 투구를 했고 6월 내용도 2점대 초반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야쿠르트는 전날 9점을 만들면서 타선 반등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전체 흐름은 좋지 않았지만 홈에서 히로시마 상대로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히로시마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2점대 후반입니다. 마운드는 버티는 편이지만 타선이 꾸준히 터지는 팀은 아니고 야쿠르트 상대로도 득점 생산이 답답했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야쿠르트가 7승 2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특히 메이지 진구구장에서는 야쿠르트가 3전 전승이고 전날도 9대2로 크게 이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만 놓고 보면 양팀 모두 쉽게 무너질 투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야쿠르트는 마츠모토가 히로시마 상대로 좋은 기록이 있고 전날 타선이 살아난 점이 큽니다. 히로시마도 모리시타가 직전 경기에서 좋았지만 원정 평균 자책점과 팀 타선 흐름을 보면 부담이 있습니다. 전날 흐름까지 이어진다면 야쿠르트 쪽이 더 좋아 보이고 득점도 생각보다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 야쿠르트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세 번째 경기, 니온엠과 소프트뱅크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니온엠은 이번 시즌 68경기에서 38승 30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3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9승 1패로 흐름이 매우 좋고 전날 소프트뱅크전에서도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이번 시즌 64경기에서 37승 2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7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로 나쁘지 않지만 니온엠 상대로는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강하게 앞서던 흐름이 전날 끊겼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니온엠 선발은 2레입니다. 이번 시즌 1경기에서 1승, 평균 자책점 0입니다. 직전 요코하마전에서 6이닝 무실점, 8삼진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만 시즌 표본이 1경기뿐이라 소프트뱅크 타선을 상대로 다시 같은 안정감을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 소프트뱅크 선발은 카터 스튜어트입니다. 이번 시즌 8경기에서 4승 3패, 평균 자책점 5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6월 2경기에서는 11이닝 3실점으로 안정감을 찾는 모습이지만 시즌 전체적으로는 기복이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니온엠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2점입니다. 선발과 불펜 모두 안정적이고 홈에서 타선 집중력도 좋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대 중반입니다. 장타력은 살아있지만 전날 니온엠 마운드에 3점으로 묶였고 이번 경기도 젊은 선발 2레이 공략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보면 이번 시즌 소프트뱅크가 8승 1패로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 니온엠이 4대3으로 승리하면서 홈에서 반격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즌 맞대결만 보면 소프트뱅크가 강했지만 현재 흐름은 니온엠이 훨씬 좋습니다. 2레이가 직전 등판에서 보여준 구위도 좋았고 니온엠은 최근 마운드 안정감이 리그에서 가장 좋은 수준입니다. 소프트뱅크 타선의 힘은 조심해야 하지만 카터 스튜어트도 기복이 있는 투수라 승패는 니온엠 쪽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양팀 선발 흐름과 니온엠의 최근 실점 억제력을 생각하면 득점은 낮게 보는 쪽이 더 안정적입니다. 이번 경기 니온엠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경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